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추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회추구. 그럼 무엇이 기회인가? 왜 기회를 먼저 보나? 가치 창출은 뭐냐? 좋은 조건은 뭐냐? 기회의 원천은 뭐냐? 그런데 이런 기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기회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몰라요. 근데 기회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저게 기회라고 딱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란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저는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들을 거예요. 비학술적 사례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사례죠. 기회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머리래요. 대머리인데 어떤 대머리냐면 앞에는 머리가 다 있는데 뒤에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서 올 때는 제가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빨리 알고 앞에서 올 때 딱 잡아야 되는데, 기회라는 놈이 지나가는 순간 얘가 기회인 거야. 잡으려고 하니까 뒷머리가 민머리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이미 놓친 거예요. 기회는 다가올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회는 누가 먼저 기회를 보냐?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늘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한테 다가오는 순간 기회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지나가는 순간에 제가 기회인 거야. 이미 늦었죠. 그런 기회는 누가 먼저 보느냐? 준비된 사람이 먼저 보는 것이다. 다음에 사고와 행동, 사고방식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보면 기업가적 사고나 관점, 혁신지향, 우연감수, 행동양식 관련 특성은 뭐냐면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기업가에게 있어서 이 사고나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도전정신도 뚜렷해야 되고, 목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어떤 그 예를 들어주자면, 제가 학생들을 상담할 때 가끔 해주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 과학이 발달이 돼서 농사도 과학적으로 짓잖아요. 농기계도 아주 그 자동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 20, 30년만 해도 그 소로 밭을 갈고 이런 그 농경 시대였는데, 그 동네에서 밭을 정말 잘 가는 그 농부가 있었대요. 정말 잘 가는데 여유 있게 밭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을 아주 반듯하게 잘 이제 안 갈리는 부분 없이 쫙 갈아놓는데 어느 날 그 농부가 병에 걸려서 밭을 갈러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신 나갔는데 밭을 갈러 나가서 밭을 엉망으로 갈아놓은 거예요. 막 비틀비틀. 그래서 컴플레인도 좀 들어오고, 그 집에 들어온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밭을 가른 거냐? 그랬더니 밭을 가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밭을 갈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소를 몰고 가면 밭이 잘 갈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들이 나가서 목표를 정해놓고 밭을 또 갈았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전날하고. 그래서 저녁에 와서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왜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밭을 갈았는데도 밭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갈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소를 목표로 해서 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그시 웃으시면서, 아들아, 목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들이 밭 건너에 있는 소나무를 목표로 해서 밭을 갈아가니까 똑바로 잘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기업가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정주영 명예회장처럼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두 번의 이런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표만 뚜렷하게 잡아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성, 자산을 활용하는 능력, 도전 정신,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목표의식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면 기업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회 활용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인데 기업가에 있어서 여러 그 정의들을 살펴보면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슈페터가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이 기업가 정신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요구하는 역량들이 많기 때문에 백인백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그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양한 그런 기업가 정신들 중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이런 그 경제학자나 트로거 같은 그 기업가 정신의 정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업가 정신이 그 이집트에서 중세 또는 그리스, 르네상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정의 내려지고 또 문서에 많은 그런 그 사료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기업가 정신은 이 수직적으로는 창의력과 혁신력을 요구하고 그 수평적으로는 관리 기술과 경영을 요구하는 그런 두 개의 요구하는 그 영역에서 발명가와 관리자의 두 개의 능력을 포함하는 기업가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그 기업가의 본질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기업가라고 한다. 기업가라고 한다. 실제로 중세 시대의 그 기업가 정신은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상상과 동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많은 그 개척 정신에 의해서 모험과 탐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험과 탐험은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오는 리턴도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기업가 정신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기업가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얘를 그 3M이라고 하는데 매스 프로덕션,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분배, 그 다음에 그 대량 유통.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인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니까 많은 기업가들한테 많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많은 이 막대한 부와 경제적 부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이때 당시에 그 기업가들에게는 그 특허라는 제도도 확고하게 정착이 됐어요. 그 이전부터도 그런 제도들이 있어 왔지만 그런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어때요? 현대로 오면서 그 산업혁명 당시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일부 이런 기기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기계나 이 물품들, 이 사물들이 거의 다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바뀌냐? 기존 사회 경제 질서나 창조적 파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를 새로운 그 기업가가 기업을 창출하고 일궈내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회 경제 질서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없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 기업가 정신의 개념적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 니즈의 기회를 포착하고 우연감수, 도전 정신이죠. 근데 현재 상태의 제약을 극복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정신들, 그 다음에 자신이 믿고 있는 꿈을 꿈꾸는 세상의 실현, 얘는 독립심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가치 창출, 그리고 선도와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을 활용하는 정신이에요. 자원을 활용. 이 자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적, 물적, 인프라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 그래서 기업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회를 포착하여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한 기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게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윤 창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기업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반복 게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이기는 게임은 지속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그 게임에서 계속 속아주겠냐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한두 번의 이윤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이게 결코 기업가 정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 특징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실패 요인을 감수하고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고 역량, 물적, 인적, 자원 이런 역량들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신용과 신뢰, 그 탄력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피드백과 관리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그 기업가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기업가들의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주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그 연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 그 결과치들인데, 이 성공한 기업들은 강한 욕구와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창의와 혁신, 변화에 대한 아주 이 기회 포착을 잘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사업가들은 살펴보니까 비용주의, 그러니까 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가성비부터 따지는 거예요. 얼마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 남아야 된다. 실제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딱 그 뿌리가 박혀 있는데, 뭐냐면 판매가는 원가의 3배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주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 관계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그 성격도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지향적이고 즉흥주의적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만주의, 완벽주의, 관계무시 또는 지나친 의존이나 천하무적이나 독불장관, 나 아니면 안 돼. 저는 이제 산학협력 부처장을 하면서 많은 그 기업인들을 만나보고 또 그분들의 그 R&D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대개 이제 그 중소기업을 오래 하신 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개발해서 가지고 온 그 아이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강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게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과거지향적이다 보니까 덕분에보다는 때문에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죠.